판사들에 대해서 막 협박을 합니다. 탄핵할 거야. 검사 탄핵하는 거 당하는 거 봤지? 탄핵할 거야. 법 왜곡죄 해가지고 올가 넣을 거야. 나중에 징역 10년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그때 또 그런 말도 했습니다.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할 거야. 민주적 통제가 아니고 민주당이 하는 통제겠죠. 자, 그렇게 막 협박을 했는데 구형이 딱 떨어지고 나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판사들을 뺍니다. 법 왜곡죄에서 뺐습니다. 일단 1심 앞둔 이재명, 법원의 노골적인 해유와 협박을 같이 하고 있다. 해유와 협박. 자, 그런데 이게 좀 패턴이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1심, 하나는 11월 15일에 나오는 걸로 확정이 됐죠. 이 징역 2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이것은 11월 15일 확정이 됐고, 또 하나는 다음 주 월요일에 위정교사에 대해서 구형이 나오면은 또 선고 날짜를 잡겠죠. 선고 날짜가 보통 1심 날짜를 구형 나오고 한 달쯤 후에 잡는데, 그러면은 9월 말이나 10월 9월 말이나 10월 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 달쯤 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 되겠죠. 10월 말이나 11월 초인데, 그러면 11월 초에 초중순에 2개의 1심 선고가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에게 2개의 1심 선고. 근데 하나는 벌써 구형 2년 받았으니까 100만 원 이상 벌금돼서 모든 게 날아갈 게 거의 이제 확실하고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돼야 되지만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정교사는 그보다 더 중한 형량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1심이 어느 것이 먼저 나올지 모릅니다. 아마 이 한성진 부장판사가, 선거법을 하는 한성진 부장판사가 1심 선고일을 11월 15일로 잡았기 때문에 이 위정교사를 하는 김동현 부장판사는 아마 그보다 뒤로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원래 한 달 안에 잡으면 11월 초까지 잡아야 되는데 11월 15일 뒤로. 왜? 폭탄 돌리기 해야 되니까. 어쨌든 1심, 이재명의 첫 1심 선고 땅땅 치는 게 가장 먼저 치는 판사가 가장 많이 이 개딸들에게 시달리겠죠. 뭐 현실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고 날짜를 또 장깨를 부려서 워낙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질질 끌어왔던 김동현 부장판사이기 때문에 그 뒤로 또 잡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가을에는 요새 가을 짧습니다. 가을에는 1심 판결이 2개 나온다. 그러면은 이재명은 그 전에는 이제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 발의도 하고 막 통과도 시키고 직무정지 시키고 했죠. 근데 판사는 아직 한 명도 탄핵을 발의한다고 겁만 주고 발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겁은 계속 좋았죠. 한 달 전, 구형 나오기 직전까지, 2년 징역형 구형 나오기 직전까지 이재명은 계속, 판사들에게 겁을 줬습니다. 겁을 주고, 무슨 최고위원들을 동원해서 이언주나 이런 사람들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본인들, 판사들도 잘 알고 있을 거다. 1심 유죄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완전히 협박을 했죠. 협박을 하고, 소위 말하는 법 왜곡죄라는 것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또 기소 과정에서 그리고 또 판사가 판결 과정에서 법을 잘못 해석을 하면은 그 검사 판사를 처벌을 하겠다는 게 법 왜곡죄입니다. 법을 왜곡해서 적용을 했다. 그래서 징역 10년 이하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 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민주당이 거기에 판사까지 넣겠다 이렇게 했죠. 그게 이제 구형이 나오기 전까지 이야기입니다. 2년 전에 2년형 구형이 나오기 지난 20일이죠. 그 전까지는 판사들에 대해서 막 협박을 합니다. 탄핵할 거야. 검사 탄핵하는 거 당하는 거 봤지? 탄핵할 거야. 법 왜곡죄 해가지고 올가 넣을 거야. 나중에 징역 10년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그때 또 그런 말도 했습니다.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할 거야. 민주적 통제가 아니고 민주당이 하는 통제겠죠. 자, 그렇게 막 협박을 했는데 구형이 딱 떨어지고 나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판사들을 뺍니다. 법 왜곡죄에서 뺐습니다. 일단 법 왜곡죄에서 그 대상을 법 왜곡죄 적용하는 대상을 그전에는 검사 판사 하더니 검사 등 수사기관 그래서 경찰까지 여기만 이제 법 왜곡죄 대상 판사는 일단 빼줄게 빠져있어 이렇게 됐죠. 또 하나 법원에 선물을 줍니다. 뭐냐면은 이 로스쿨이 그 로스쿨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그 전에 사법고시 때는 판사들이 이제 그 연수원 졸업하면은 우수한 성적 순으로 판사들이 쫙쫙 임명이 됐죠. 근데 로스쿨 제도가 있고 나서 판사는 임용 고시를 치는데 이 법조 경력이 지금 현재 5년 이상 그러니까 판사를 하든 검사를 하든 5년 이상이 돼야지 이 판사 임용 시험을 치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지금은 5년이지만은 앞으로 늘어납니다. 그 판사 임용 기준이 그러니까 법조 경력이 내년에는 7년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2029년에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7년, 10년으로 늘어나면 어떤 현상이 법원 입장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판사들을 수혈이 좀 쉽지가 않죠. 경력이 쌓여야지 이제 판사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는. 그건 판사들이 충원이 안 돼 어려우면은 기존의 판사들이 업무량이 많아지는 거죠. 사건은 계속 들어오는데 업무량이 많아지니까 이게 법원의 수건이었습니다. 뭐냐면은 그냥 5년으로 법조인 생활 5년, 변호사 생활이나 검사 생활 5년만 하면 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냥 이걸로만 하자. 뭐 7년, 10년, 나중에 10년까지 가면은 올 사람도 없어. 그 변호사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누가 판사로 오겠어. 변호사 월급이 훨씬 많으면, 수익이 훨씬 많으면은. 그래서 법원의 수건 사업이 5년으로 묶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한번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5년으로 묶는 거.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여기에. 반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판사들은 그래도 경력이 좀 있고 사회생활을 많이 해야지 제대로 판결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건 못 줄여. 반대를 했습니다. 김용민도 그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반대했던 김용민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묶자고. 그냥 5년으로. 판사 수건사업 들어주자고. 그래서 법사위가 그제인가 통과를 했는데 바로 본회의, 바로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판사들 수건사업을 들어준 거죠. 무슨 그전에는 이제 그 반대하던 내용을 그대로 써가지고 판사들 수건사업을 들어준 겁니다. 이게 뭐냐? 판사에게 선물 준 거죠. 그러면 지금 1심 판결을 내릴 판사는 6명입니다. 전체 판사들 한 3,000명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6명입니다. 판사 6명이 그러니까는 서울중앙 형사 33부 합의부 3명 그리고 34부 합의부 3명 해서 6명이 이제 1심 판결을 각각 내리게 되는데 이 판사들은 이재명 민주당이 이재명이 이렇게 당근을 던져줬죠. 그러니까는 법원 전체에 법관들한테 판사들한테 그러면은 이게 강력히 처벌하는데 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담을 느끼라고 그건 해유책을 쓴 거죠. 해유책을 썼습니다. 이 법 왜곡죄가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법 왜곡죄는 유럽에서도 뭐 법 왜곡죄를 시행을 하고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재명 쪽에서. 근데 법 왜곡죄를 대표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독일입니다. 독일. 근데 독일의 법 왜곡죄가 가장 이슈가 된 건 언제냐 하면은 나치 시절에 히틀러의 나치 시절에 나치에 부역했던 판사들 그리고 동서독이 나눠져 있을 때 동독 공산당에 부역을 했던 판사들을 나중에 법 왜곡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법 왜곡죄라는 건 원래 독일에서 시작이 됐는데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판사들을 대상으로. 나치에 부역한 판사 그리고 동독에 부역한 판사. 그런데 그걸 이제 한국에 도입해서 처음에는 판사, 검사 다 한다고 했다가 지금 이제 판사는 뺀다. 1심에서 알아서 해 이 말입니다. 판사들에게 1심에서 알아서 해.
부담 느낄 수밖에 없죠. 그 6명의 판사들은 이게 법원 전체와 관련해서 선물을 받았으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판사들이 자고우면하지 않겠죠. 지금 뭐 법대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합의부고 특히 이 선거법에서 인형 구형 받았죠. 인형 구형은 양형 기준표의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는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를 해서 선거법을 위반한 이 경우에는 양형 기준표상 징역 2년이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이 검찰이 최고치를 구형을 한 거죠.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검찰이 애매하게 뭐 벌금 한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하면은 이거 100만 원 이상 그 치기가 좀 그 애매하죠. 그 상황에서 100만 원 이상을 1심에서 선고를 하면은 개딸들이 막 이 소동을 벌이겠죠. 자, 그런데 최고치를 검찰이 구형을 해준 거죠. 2년. 그러면 법원에서는 오케이. 그러면 나는 한 기준치 정도만 양형 그 기준표상의 기준치 최고치는 2년이고 기준치 정도만 하면은 욕먹을 일은 없겠죠. 이제 기준치가 징역 8개월 이상 또는 벌금이 200만 원부터 뭐 700만 원까지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담 없이 1심 판결을 할 수가 있고 위정교사도 마찬가지죠. 한 5년 그냥 징역을 구형을 해주면은 징역 한 2년 치기 쉽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민주당에서 막 당근을 투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당근은 받고 그대로 법대로 판결을 내리면 되는 거죠. 다만 자, 이재명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왔다. 피선거권 박탈 이상의 형이 나왔다. 그럼 민주당이 아마 법 또 고칠 겁니다. 법 또 고쳐서 법관 경력 10년 이상 다시 원위치. 그리고 법 왜곡죄 판사 포함. 그러다가 더불어 판사 탄핵 추진. 좀 전에 검찰에서 오늘 대검 가가지고 뭐 이창철을 비롯해서 3명 블랙리스트 찍었다고 했죠. 이제 판사들, 6명 특히 판사들, 형사 33부, 34부 탄핵한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가면은 정말 국민이 막아줍니다. 국민 여론이 막아줍니다. 법조인들을 국민 여론이 막아주니 그렇게까지 가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법대로 1심 맡은 이재명 법원의 노골적인 해요와 협박을 하고 있지만은 법원 수건사업 해결 법안 통과를 하고 법 왜곡죄에서 판사들을 일단 제외하고 판사 탄핵, 좌표 찍기, 위협도 계속 하고 있지만 법대로 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